어제 마트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쪽파가 이렇게 싱싱한 게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지요? 2단입니다. 2단을 사다가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놨어요. 쪽파 큰 단은 1.3kg에서 1.4kg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의 그람수 차이는 상관이 없으세요. 좀 싱거우면 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람수는 조금 많고 작고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 쪽파는 절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멸치 액젓입니다. 보시면 150ml만 넣을 거예요. 멸치 액젓 150ml를 여기 뿌리 부분에 살살 골고루 끼얹어 주시고요. 이파리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을 넣고 나머지 액젓을 살살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시냐 그게 아니고 골고루 섞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액젓을 묻게 섞어 주세요. 쪽파는 절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액젓을 부어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놔뒀다 양념하는 동안만 두세요. 그렇게 하시고 양념을 묻혀서 담으시면 됩니다. 멸치 20마리하고 다시마 손바닥만 한 거 2장 넣고 이렇게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여서 식혀 놓았어요. 이게 1리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서 쓰시면 숙성이 됐을 때 굉장히 맛있습니다. 찹쌀가루입니다. 2숟가락이에요. 육수를 부어가면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 좀 풀어 놓습니다. 찹쌀가루를. 냄비를 올려주시고요. 여기에도 육수를 2컵을 부어주시고 나머지 육수는 남겨주세요. 육수는 1리터 갖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찹쌀풀 풀어놓은 거를 넣으면서 젖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굉장히 쉽게 풀을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편하게 쓸 수 있죠. 육수물이 끓기 시작하죠. 살살 부어가면서 저어줍니다. 포르르 끓면은 넘칠 수가 있어요. 팔팔팔 끓고 있을 때 2번, 3번 저어준 다음에 팔팔 끓이면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 육수를 식히려면 시간이 걸리죠. 아까 육수 남겨놓은 걸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육수를 금방 식힐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풀물을 사용할 거예요. 쪽파김치는 마늘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 하나, 양파 하나 갈아 넣을 건데요. 사과는 큰 거고요. 양파가 사과보다 작죠. 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같이 갈아주세요. 자, 사과는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껍데기는 깔 필요 없어요. 껍데기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믹서기 이렇게 넣고 갈을 거고요. 좀 뻑뻑하다 싶으면 물 100ml만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따르르 돌려가지고 갈아줍니다. 풀 쓰고 양념 갈고 하는 시간에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번 뒤집어 놨어요. 쪽파는 절이지 않아도 많이 절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숨이 죽었죠? 자, 여기 있는 멸치 국물을 쭉 따라주세요. 다음에 아까 풀 써놓은 거 여기다가 다 부어줍니다. 육수를 부어서 섞었어도 약간 미지근하네요.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또 양념을 부어야 됩니다. 믹서기로 갈아 놓은 사과, 양파 여기다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2컵 잡았습니다. 일반 종이컵으로 2컵 넣습니다. 고춧가루가 좀 불면서 걸쭉해집니다. 좀 이렇게 많은 양을 담으실 때는 좀 걸쭉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뻑뻑하게 하지 마시고. 봄 쪽파김치는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하지 않아도 담아서 숙성시켜 놓으면 시원하면서 달달한 맛이 너무 맛이 좋죠. 그래서 너무 빨갛고 되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걸쭉해졌죠? 덩어리가 아직 안 풀렸어요.
매실청 5숟가락 들어갈 거고요. 새우젓 1숟가락이 더 들어갑니다. 생강청이 있으시면 1숟가락만 넣어보세요. 마늘이 안 들어가도 생강청이 좀 들어가주면 훨씬 맛이 좋죠. 없으신 분들은 사과, 양파 갈 때 한 톨만 갈아서 넣어보세요. 좀 쪽파는 짜게 하면 안 됩니다. 삼삼하니 슴슴하니 이렇게 담으세요. 봄 쪽파 김치는 본인의 입에 맞게 간을 맞추세요. 소금이나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통을 준비하시고 아주 편하게 담으세요. 그래서 양념도 좀 멀뚱하니 했죠. 쪽파에다 막 묻히다 보면 쪽파도 이게 문지르면서 또 진액이 나와서 미끄덩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념 걸쭉하게 해놓은 거를 떠서 여기 부어요. 뿌리 부분에 더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문지르고 저기 할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양념은 골고루 배이고요. 아주 간편하고 맛있게 익으면 맛있어요. 또 한 켜를 넣으시고요. 양념 골고루 뿌리 부분부터 뿌려주시고요. 살짝만 움직여주세요. 양념만 묻게. 위에 있는 양념이 밑으로 쓱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은 쪽파김치를 아주 간편하고 깔끔하게 담아보았는데요. 버무리지 않고 좀 걸쭉하니 양념을 해서 담게 되면 고춧가루가 범벅이 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쪽파김치는 일반 김치하고 틀려서 잘 익지 않습니다. 3, 4일 정도 실온에서 아마 익히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싱겁게 했기 때문에 3일 정도 되는 날 이렇게 보시고 국물이 쑥 이리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국자로 옆에를 쭉 눌러가지고 국물을 떠서 위에다 좀 뿌리세요. 그래 가면서 숙성시키면 깊숙이 국물이 배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쪽파 자그만한 거 반단 준비했고요. 부추 한 단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추와 쪽파는 너무 부드럽고 바로 해서 먹어도 달짝지근하게 맛있죠. 고기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게 담궈 보겠습니다. 부추와 쪽파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놓았고요. 부추는 그냥 길게 넣고 간장물을 부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한 번 집어먹을 양만큼 뭉쳐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집지 마시고 5줄에서 7줄 정도 잡으셔서 뱅뱅 돌리세요. 그러면 집어먹긴 더 쉽죠. 부추가 이파리가 길지 않고 짧죠? 조선 부추예요.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이게 하나씩 골을 져주시면 드실 때 훨씬 편하죠. 또르륵 말아서 사이로 쭉 빼주세요. 자, 청양고추 3개만 썰어주세요. 장아찌에는 고추가 좀 들어가줘야 훨씬 소스가 맛있어지죠. 홍고추도 2개 들어갑니다. 단춘물을 끓여주겠습니다. 200ml 컵입니다. 물 3컵 들어갔어요. 간장은 1컵 넣어주세요. 장아찌는 짜면 안 되고 싱거워야지 맛있어요. 슴슴하니 1컵 넣어주시고요. 매실청 1컵 들어갑니다. 설탕은 매실청 1컵 들어갔기 때문에 비정제 온당 3숟가락 들어갔습니다. 팔팔 끓여주세요. 이게 끓이는데 다시마 한 조각 넣으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다시마 한 조각과 이 올개수잎 3장 넣고 끓일 거예요. 올개수잎이 없으시고 또 올개수잎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넣어놓으면 훨씬 더 피클 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끓여주면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시고요.
간장물은 팔팔 끓여서 조금 식혀서 부을 거예요.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불 끄시고 얼개수잎은 건져내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식초가 150ml 들어갑니다. 맛술입니다. 맛술은 100ml만 넣어주세요. 부추는 옆으로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쪽파도 옆으로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요즘 쪽파가 이렇게 짤막짤막하면서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요. 이럴 때 담아 드셔야지 좋은 영양분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홍고추를 우루 살살 올려줍니다. 뜨거운 간장물 조금 식혔죠? 식초하고 붓고 그대로 부어주세요. 얼개수잎은 옆으로 그대로 담궈주세요. 간장물에 얼개수잎 향이 우러나게 그대로 옆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나면 쑥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맛이 들기 때문에 간장물이 여기까지 차오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간장물이 여기 있죠? 이 정도만 부셔도 괜찮아요. 누름봉이 없으시면 이런 접시가 있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접시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눌러집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하루 지나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딱 좋아요. 하루가 지나면 색깔이 물르랗게 좀 사가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넣으시고 3, 4일 있다가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 쪽파, 부추 이런 걸 이용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고기하고 같이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쪽파는 200g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새송이 3개도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준비하세요. 쪽파 200g입니다. 이 쪽파 대가리가 이렇게 좀 굵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칼집을 넣어주세요. 데쳤을 때 줄기보다 빨리 익질 않아요. 두꺼우면 한번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간주러니 자리를 잡아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새송입니다. 새송이도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두께로 썰어줍니다. 물을 미리 붓고 팔팔 끓여 놓았습니다. 여기다 소금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이 새송이를 먼저 넣고 한번 데쳐주세요. 소금을 넣고 데치면 새송이에 간이 쏙 배어 들어가서 안 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많이 데칠 필요 없습니다. 숨이 죽을 정도만 딱 데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느적 하죠. 이럴 때 이제 바로 꺼내셔도 됩니다. 꺼내서 찬물에 한번 식혀주세요. 새송이 버섯 데친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쪽파를 살짝 데쳐주세요. 이 대가리 부분을 먼저 넣고 2초 정도만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두셨다가 쪽파 이파리 넣어주세요. 쪽파도 넣어서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그러면 불을 끄시고요. 건져서 찬물에 한번 시원하게 한두 번 헹궈줍니다. 그래야지 초록초록하고 예쁘게 맛있게 드시죠.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서 이렇게 물기를 빼놓았습니다. 새송이 버섯과 쪽파를 한 번 더 물기를 짜주세요. 쪽파도 물기를 꼭 짜줍니다. 자, 양념간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입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여기는 매실청이 2숟가락입니다. 진간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매실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 조금만 넣으세요. 반 숟가락 정도만 넣겠습니다. 조금 더 달콤하게 드실 분들은 기호에 맞게 설탕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으면서 상큼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식초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설탕을 잘 녹여서 풀어주시고요. 자, 양념을 이제 여기 다 넣어주세요. 다 넣으시고요. 무치기 전에 참기름 2숟가락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양념이 아까우니까 수저에 묻은 것도 싹싹 닦아 넣어주세요. 저물저물해서 무치면 끝이에요. 자, 쪽파가 너무 주물르면 미끄덩거리는 액이 좀 살짝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살살 주물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봄에 입맛 없을 때 상큼한 반찬으로 먹기 정말 좋아요. 새송이 버섯은 씹는 맛이 오돌오돌하니 고기처럼 맛있죠. 또 오징어만 넣고 무쳐도 되지만 새송이 버섯 이런 걸 넣어서 무쳐 드시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벌써 반찬 한 가지 완성이죠. 여기다 이제 통깨 살살 뿌려주시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죠. 무치는 동안 입안 가득 군침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쪽파, 새송이 버섯 상큼한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쪽파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서 많이 드시면 좋고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쪽파하고 새송이 버섯 맛있게 무쳐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